이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6. 논문을 쓴다는 것.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듣게 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Publish or perish. 출판, publish 하지 않으면 도태, perish 된다는 뜻으로 여기서 출판은 논문을 써서 학회나 논문집을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내어 논문으로 계속 발표해야 하는 것이 연구직의 숙명입니다. 2005년 겨울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작된 사진과 결과로 만든 논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집 사이언스에 발표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끔 고위 공무원 후보자나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사건이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논문 작성, 제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논문은 크게 나누어 학회 논문과 저널 논문이 있습니다. 학회 논문은 컨퍼런스, 즉 학술 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입니다. 제출된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면 학술 대회에 저자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저널, 즉 논문집의 경우는 제출과 심사를 거쳐 책자 형태로 출판됩니다. 연구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저널 논문은 대개 학회 논문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 실적 평가에서는 저널 논문을 더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학계에서는 논문집 서열의 척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피인용 지수 혹은 임팩트 팩터라고 부릅니다. 해당 논문집에 나온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숫자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사이언스, 네이처와 같은 논문집은 매우 높은 피인용 지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논문집은 논문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논문을 제출하면 논문집의 편집자 그룹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논문의 편집자 그룹은 해당 분야의 교수들이나 연구직 종사자들이 맡습니다. 이들이 제출된 논문을 평가해 줄 만한 외부 평가자, 리뷰어라고 부름을 물색합니다. 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박사급 연구자들이 리뷰어로 선정됩니다. 논문집의 편집자 그룹은 총 책임 편집자와 행정 인원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봉사직으로 일을 합니다. 리뷰어들도 마찬가지여서 심사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기 때문에 더 공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은 때때로 일반 대중의 상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연구비와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10쪽 남짓한 논문으로 집약해서 제출하는데 심사하는 입장에서 검증을 위해 비슷한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연구윤리와 학자의 소명의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황우석 사태에서처럼 연구자가 마음먹고 심사 과정의 맹점을 악용하려 들면 논문 심사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황우석 그룹은 동물 복제 등의 성공 사례로 인지도가 있었고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작지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계를 뒤흔들 만한 큰 성과일수록 과연 그런 성과가 나올 만한 연구 그룹인지 리뷰어들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리뷰어들의 윤리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의 논문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심사를 해야만 합니다. 제1저자, 그것이 궁금하다. 2019년 한국 정치권에서 제1저자 문제가 큰 관심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1저자는 저자 목록의 첫 자리를 차지하며 이 논문과 연구 결과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저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묵적 합의이긴 하지만 누가 실험을 주도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논문 구석구석의 문장과 문구들을 꼼꼼하게 직접 쓰고 편집했는지에 따라 제1저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즉 대학원 학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특히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제1저자로 된 논문이 몇 개인지가 매우 중요한 실적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1저자 자리를 놓고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필자가 유학하던 학교는 의과대학으로도 유명했는데 그곳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꼭 의사와 의과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학문, 즉 생물학, 생화학, 보건, 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그런 분야의 학생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과대 연구들은 긴 시간 동안 생물 실험을 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일이 많은데 얻은 데이터가 예측했던 방향과 너무 다르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긴 실험을 진행한 연구자는 실험 세팅과 수행에 지쳐 큰 그림을 못 보고 같은 실험실 동료가 전체 연구의 방향을 살짝 바꿔 더 좋은 큰 그림으로 논문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제1저자로 할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실험한 연구자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지만 만약 동료의 기여가 없었다면 논문을 작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경우 동료가 조금 욕심을 내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험실을 운영하는 담당 교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 A는 논문 작성 경험이 많았고 연구자 B는 실험의 대가였습니다. 서로 제1저자에 관해 미리 논의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바람에 논문을 제출할 때 제1저자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크게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비록 과학적 공학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이공계 연구자의 최고 목표이지만 그 과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구와 논문 작성이 가능하려면 연구 주제와 연구비가 마련되어야 하죠. 이것을 대부분 책임 교수 혹은 지도 교수가 담당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로 저자 목록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며 교신 저자라는 명칭으로 실립니다. 논문에 대해 논의하려면 교신 저자와 연락하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교수가 연구와 논문의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대부분 저자 순서는 책임 교수가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그 논문을 위해 물리적으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대부분 연구원이나 박사과정 학생에게 제1저자 자리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다른 공저자들이 불만 없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 사이의 예의라고 할 수 있죠. 논문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의 출발점은 겸손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류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지적 발견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 발걸음을 논문으로 남기고 그 누군가 나의 발자취에서 시작하여 내가 내딛지 못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논문을 쓰는 모든 연구자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논문이 필요할까? 앞에서 짧게 언급한 대로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일 때문에 2019년 여름 한국의 정치권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지 않은 논문이었다고 하더라도 논문 작성에 가장 많은 물리적 노력을 한 사람을 제1저자로 한다는 학계의 암묵적 합의를 되뇌어 본다면 개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교육 현실, 특히 입시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필자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대부분 수학 능력 시험을 본 뒤 지원한 학교에 따라 본고사를 보고 합격 여부를 통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전형 방식이 있고 방식마다 전략도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시 전형이 바뀐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의 차이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필자는 수능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사고력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어쨌든 학력고사 시절에도 수능 시절에도 이른바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목표를 생각해보면 단순 암기나 반복 학습으로 얻은 시험 성적만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시험 성적 올려주는 사교육이 거대해지는 문제도 입시 전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의 다양한 과외 활동이 대학 합격에 영향을 주는 입시 전형이 생기기에 이르렀지요.
한국의 과열된 입시 경쟁은 사실 입시 전형을 바꾼다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출될 테니까요. 고등학교 제1저자 사건도 이런 환경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지원서에 적은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필자가 15년 이상 보아온 미국의 대입 시스템은 한국보다 느슨하고 느긋한 듯 보이지만 이른바 유명하고 명망 있는 대학의 입시에서는 한국 못지않은 치열함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직 중인 대학의 경우만 해도 여름에 뜻이 있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내 연구실에 배치하여 연구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겠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것을 입시 원서에 기술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논문이라도 나왔다면 당연히 입시 원서에 이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회가 얼마나 모두에게 열려 있느냐와 얼마나 공정하게 굴러가느냐겠지요. 때로는 전문가에게 맡겨두는 여유를. 한국에서는 연구윤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 늦게 정착되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뼈아프게 겪었지만 그 이후로 제도가 마련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과정에 연구윤리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황우석 그룹의 논문 조작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발 형식으로 알려진 직후 필자를 포함한 대중의 첫 반응은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였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약속받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결국 황우석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연구윤리를 어긴 사실이 많이 밝혀지면서 방송국의 폭로가 정의로운 행동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방송국의 용기 있는 결정이 자칫 더 커질 수 있었던 혼란을 미리 막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경험 때문에 대중이 학계를 보는 시선은 매우 차가워졌고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계의 모습을 조목조목 비난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논문 표절 시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논문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회과학 분야는 순수과학 분야와 많이 달라서 아울러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끔 이공계 논문까지 불합리한 논리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논문에서 기존 이론을 이용해 어떤 문제를 풀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이론이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기계공학 논문에서 만약 뉴턴의 역학법칙 F는 ma를 사용하여 어떤 문제를 풀었다면 뉴턴의 역학법칙이 저자의 업적이 아니므로 원칙에 따라 1687년에 뉴턴이 발표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속칭 프린키피아를 인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 없이 썼더라도 학계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뉴턴의 역학법칙은 이미 확고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고 그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F는 ma를 사용하면서 굳이 프린키피아를 인용한 논문을 필자가 보게 된다면 물론 그것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왜 저자가 이 당연한 역학 이론을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했는지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로 신문 정치면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과거에 쓴 의학 관련 논문에서 어떤 생명 현상을 통계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볼츠만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참고 문헌에 볼츠만 공식을 다룬 논문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자가 볼츠만 공식을 교묘하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통계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인 볼츠만 공식을 사용했는데 인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지적입니다. 학계에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전문 분야는 나름의 논리적인 구조와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대중의 눈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착시인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논문과 관련된 검증이 사회 이슈로 떠오를 때 잠시 전문가들이 판단할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